네, 어제 이 시간부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경제 방향을 잡을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증시 정책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면 대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내일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각 당의 지지층이 어떻게 되는지 증시 정책 알아보기 전에 확인해 볼까요?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의 확보되는 선거인단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당초 예상보다 좀 결론이 빨리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정책 입장에서는 가장 이게 지지층의 이익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이 주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향후의 증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각 당의 고유 지지층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부자당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부자계층 그리고 기업인, 월가의 금융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 계층 그리고 유색인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전통대로 저희가 좀 살펴보자면 민주당과 공화당 월가 정책은 각각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전통이라면 아마 공화당 네. 이게 당선이 돼야 월가의 금융인을 환영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월가의 금융인에 꼭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선거가 치러지는 이런 과정에서 월가의 입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롬니가 좀 당선됐으면 하는 이런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친월가 정책을 취한다.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되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는 대체로 중립적인 정책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같이 월가에서는 매 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대체로 그 공화당을 승리를 선호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위기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단일금융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월가에서 수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오바마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기 때문에 이걸 좀 철회해달라 하는 입장을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공화당의 그 승리를 점치는 승리를 바라는 이런 시각이었었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러한 그 친월가 정책의 모습은 뚜렷했다고 보시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PD께서도 이제 여기 장면을 보여줄 때 오바마 대통령을 은근히 더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이미 기사까지 그렇게 외신이 인터넷 속보 이렇게 기사까지 그렇게 쓰는 모습을 이 방송 직전에 제가 확인하고 왔었는데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땐 역시 민주당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셋 이펙트 즉 자산 효과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하더라도 월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 이 전통과는 좀 다른 방식의 월가 정책이 짜여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롬니 후보의 월가 정책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롬니에 대해서 비중을 좀 낮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롬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친월가 정책을 취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당선될 때는 월가에 속해 있는 금융이 바라는 만큼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가는 지금까지 주가가 13,300대, 500대 있는 주가가 미국의 경제 실상보다는 상당히 너무 거품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거품은 좀 해소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의 그 정통제로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월가에 마냥 뒷받침해주는 이런 정책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에서 종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진행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금융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파생상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혜도를 좀 풀어주되 그러나 행태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롬니의 그 공화당의 어떤 경제정책의
배후에 깔리는 어떤 이론적 기반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역시 금융인의 탐욕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 금융인의 도덕성 문제는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역시 기업의 그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친기업 정책을 취하는데 이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과거에는 월가의 그 선언은 이러한 그 정책을 공화당이 취했습니다는 이번에 롬니 후보가 당선될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도 또 민주당과 월가 정책에서는 큰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에 보다 선호하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더 선호하니까 중립적인 지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월가 입장에서는 또 주가 향방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죠. 롬니 후보가 종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공화당의 옛날 성향과는 달리 월가 정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네. 지금까지 주가가 경제 실상 이상으로 반영되는 데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는 가장 정책적인 원인이 아무래도 양적 완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버냉키 회장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의장을 교체시킬 정도로 이게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지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안 드리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이렇게 포기한다면 증시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런 관점에서는 그만큼 미국 경제의 실상이 경기가 회복되느냐 하면 지금 미국 경제의 그 성장률 1%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롬니가 당선돼서 이것을 처리한다 했을 때는 주가 향방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쉽게 이렇게 점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월가에서 주가 향방에 있어서는 롬니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이렇게 기대만큼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바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증시 정책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누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어차피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태생적 한계, 오리지널 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마지막 극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2기를 맞을 때는 경기 회복과 함께 경기 회복 중에서도 지표 경기보다는 고용을 개선시켜서 체감 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마 정책에 있어서는 최우선 과제로 들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전통적으로 재정 지출이라든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다면 두 가지 각도입니다. 하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주가를 또 올려서 사실 PV 거시경제학계에서에게는 PV 이펙트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의 효과에서 경기를 좀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우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늘. 네. 그죠? 이렇게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는 사실 미 월가의 그 주가 수준은 상당히 중립적이어서 전일에 비해서 그렇게 썩 올라가지 않는 것이 과거 모습이었습니다는 오늘은 미리 반영되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한때는 160포인트 그리고 마감 시가에서는 한국경제TV 여기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는 한 133포인트 지금 나가고 있죠. 이렇게 많이 오른 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롬니보다도 친월가 정책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측면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종전과 달리 주가에 강하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 정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단일 금융 개혁법에 대해서 두 후보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좀 재미가 난데요. 어떤 건가요? 단일금융법, 미국의 세제 문제가 결부돼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역시 2009년 7월 달에 확정됐던 미국의 단일금융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일금융법의 핵심적 골자는 멀커룰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월가의 금융의 도덕성을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위기를 발생시킨 것이 역시 저희들도 미국에서 2007년 활동할 때 보면 역시 파생적인 주택 상품이 문제다 해서 복잡한 파생 상품 소비자가 모르는 복잡한 파생 상품을 가지고 금융사 이익을 얻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제한다 하는 것이 볼커룰의 핵심적 룰이거든요.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사실상 월가에서는 그렇게 환영치 못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롬니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금융법의 내용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런 그 법적인 문제를 딱 해서 2009년에 개혁을 해서 당선이 돼서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롬니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주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파생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롬니가 당선될 때는 허용할 때 이것이 과연 미국의 국민들이 지난 4년 동안 금융위기에서 얼만큼 고통을 당했는데 월가의 금융위기를 이기고 월가의 이익을 위해서 파생 금융 상품과 이런 것을 다시 장려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 단일금융법 폐지하고 복잡한 파생 상품의 거래를 허용한다 하는 것도 사실 중하위 계층의 미국의 월가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던 사람으로부터 네. 표심을 잃었던 계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종전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당 후보가 증시 정책에 있어서 대립각이 커서 그런지 일단 혼란도 많고 불확실성도 큽니다. 대선 이후에 증시는 어떻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일단 오늘 모습이 그 전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교적 큰 표차로 이렇게 재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월가라든가 기업과의 정책을 취한 것과 달리 지금은 금리위기와 극복이라는 이런 태생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어차피 공화당보다도 더 월가에 우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존중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권 2기에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사실 제도적 틀 문제는 고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 비상사태에서는 제도라든가 시스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가에 불리한 단일금융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치지 않고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과도기동 단계에서는 월가에 대해서 공화당보다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증시 정책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증시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재정 절벽과 같은 이런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얼만큼 통화 정책을 보완해 주느냐 하는 것이 미국의 경기라든가 증시 향방에 가장 가장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양당 후보의 경제 정책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고 그 후보가 되면 증시 정책 시나리오, 경제 정책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